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일상입니다. 오늘은 캠핑카 만든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단열도 하고 맥스팬 달고 창문 달고 무시동이터 달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은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더 진행해도 어차피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조금씩 하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자꾸만 추워져 가지고 오늘도 영하 13도 요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항상 춥네요, 작업하는 날이. 저 딴에는 하고 싶어 가지고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걱정도 되긴 하는데, 일주일 준비해 가지고 일요일 날 작업하고 일하는 실정이니까 시간이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씩 하면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리콘을 잘 쓰지는 못해요. 근데 다 쓰고 나서 헤라로 한번 문지르니까 예쁘게 되더라고요. 뒷창문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실리콘 쏘고 헤라로 한번 문지른 상태인데요. 지금 옆에 있는 거 닦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실리콘 잘 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저처럼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쏘고서 헤라로 이렇게 문질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죠. 지금 이렇게 보면 가운데 띠를 중심으로 이쪽에 올라온 거고 바깥으로 밀려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 부위가 굉장히 헤라로 문지르니까 싹 붙어가지고 무슨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정도의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고무 바킹의 요 윗부분에 있는 하얀색 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물티슈를 이용해서 제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실리콘 잘 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헤라만 믿고 한번 쭉 쏘고, 헤라로 너무 부족하지만 않게 약간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게끔 해가지고 고기만 닦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리콘 작업을 한쪽을 마쳤는데요. 아까 헤라로 밀고 나서 이렇게 햇빛을 비춰봐야지 보이나? 헤라로 한번 밀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낸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현대자동차에 나와도 이거보다 더 잘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해서 한쪽을 마감을 했습니다. 실리콘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깔끔하니까 운행만 하루 이틀 안 하면은 겉에가 마르니까 하루 이틀만 운행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장 마감재로 사용할 나무 자재인데요. 타나목입니다. 타나목을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총 13장을 샀습니다. 원래 이게 3골짜리도 있고 한데 지금 재고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2골짜리로 더 촘촘한 걸로 해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 원래 얘보다 지금 진한 상태였는데 사포질을 한번 했어요. 220방으로. 그러니까 뺏겨 나가니까 조금 하얘졌는데 지금 스테인 작업 중입니다. 우선 스테인으로 2회 정도 바를 생각이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바르시고 계신데 이렇게 해서 다 해서 2회 한번 지금 바르고, 이렇게 바르면 조금 진해지죠, 색깔이. 옆에 거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바르고서 다 말리고서, 그나마 오늘 조금 더 따뜻해 가지고 바르고서 건조시키고 오후에 한번 다시 한번 바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6m 짜리고요, 길이가. 그래서 13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곳이 운전석 쪽 뒤쪽입니다. 이쪽이 뒷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환풍구가 달려 있는데 요거를 제거를 하면은 여기에 시가잭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시가잭 뒤에 이런 잭이 꽂혀져 있는데, 이 잭을, 요거는 자동차 배터리를 쓰는데 여기 굳이 자동차 배터리로 쓰는 것보다 여기 침상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 배터리로,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로 그냥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요걸 죽이고 인산철 배터리 배선을 이쪽으로 빼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CC 전원 시동 걸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요거는 나중에 외부에서 물펌프를 쓸 때 물펌프 바로 옆에 전기 인입구가 있는데요. 전기 인입구에서 12V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 물펌프를 퍼가지고 차에 인입을 시킬 수 있겠죠. 잠깐 물펌프 키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12V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요걸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요 시거잭 위치에다가는 인산철 배터리 전기가 올 수 있게끔 하고요. 그래서 우선 요 배선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요쪽에다가 전기 인입구랑 물 입구가 될 것 같아요.
운전석 뒤쪽이 여기다가 12V가 오고 차량용 전기가 오고요. 그리고 배터리 전기가 여기부터 단자 밑에 있는 단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배선 작업을 약간만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배선이 지나가려면 여기가 지금 막혀 있어요. 옆에가. 그래서 여기 한 군데 뚫고, 두 군데죠. 이 반대쪽하고 뚫고 배선이 지나가게끔. 그러니까 총 4가닥이 되겠죠. 인산철 배터리 전기 오는 거, 그리고 차량용 전기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배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차량용 전기 와 있는 곳 보면 이런 잭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뒷면 보면 이렇게 잭 꼽는 타입입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이, 지금 테스트하기로 찍어 보니까 노란색이 플러스고 검은색이 마이너스입니다. 저쪽에 있는 배선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기둥 요걸 뒷면이 막혀 있는데 뚫을 거고요. 여기 보면 반대쪽에 요 구멍이 있어요. 저기 2개 있죠. 저 중에 하나를 약간 넓혀 가지고 이쪽은 저 자리에다가 넓힐 거고, 반대쪽은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저 반대쪽에다 뚫을 겁니다. 저는 배선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요 GW라고 하거든요. 전기자재 할 때 쓰는 건데, 가운데는 철심 같은 게 들어 있고 옆에는 이렇게 PC 재질로,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한 겹 더 있는 호수입니다. 요게 14mm 짜리인데 일반적으로 전기할 때는 16mm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14mm 짜리인데 외경 재보니까 16.6mm가 나와요. 그래서 스텝 길이로 여기를 18mm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판이 얇아서 스택끼리 이용하니까 굉장히 쉽게 뚫리네요. 아까 뚫은 데 쪽에서 방향을 일직선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뚫어 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게 할게요. 드릴라를. 반대쪽에서 뚫어 가지고 이렇게 살짝 푸시 될 만큼 드릴날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해 가지고 이쪽에서 스택 길이로 구멍을 넓혀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관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지금 이렇게 빼고 있는데 바로 위에 창밖에서, 이게 창문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지금 다 큰 자식 캠핑카 만든다고 일요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저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아직도 애 같은 아들 위해서 저렇게 맨날 도와주고 계시네요. 캠핑카 만들면은 해년마다 부모님하고 여행은 다니기는 했지만은 캠핑카 만들면은 부모님 모시고 여행 좀 많이 다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지금보다는 좀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일요일마다 계속해서 보고 평일날도 자주 뵙기는 하는데, 그래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지금보다 예전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좋기는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렇게 해서 배관을 나중에 이쪽에 발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바로 가게 되면은 공간이 더 좁아지겠죠. 제가 이 공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밑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배관을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나갈 수 있게끔 이 정도까지 빼놓을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뺐고
제가 아직 위치를 못 잡았어요. 요 앞쪽은 욕실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물주입구랑 전기주입구가 요 근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유 있게 잘라 놓고 나중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좀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에 쇠가 들어 있어 가지고 좀 날카로워요. 이런 거 잘 펴주고, 제가 인서트라는 거를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걸로 마감을 꼭 해줘야 돼요. 이 안이 굉장히 날카롭게 됩니다. 자르게 되면은. 우선 이 안에다 전선을 가는 거 2개, 오는 거 2개 해서 4가닥을 넣어 볼 건데요. 넣기 전에 이렇게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생긴 구석이 있습니다. 인서트라고 전선 보호해주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쪽은 부드럽게 생겼고 안쪽은 나사처럼 생겨가지고 돌려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돌려주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린 부위가 부드럽게 전선을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양쪽 다 끼워 놓고 전선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배관 안에다 이제 전선을 넣을 건데요. 이렇게 전기 일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용비선이라고도 하고 요비선이라고도 하고 뭐 깡선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먼저 집어 넣고 끝에다가 전선을 다 붙인 다음에 다시 잡아 빼는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안에다 요비선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여기다가 전선을 붙인 다음에 4가닥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WCD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비선이 나온 겁니다. 여기다가 4가닥을 넣을 거니까 빨간색 2개, 깜장색 2개 해가지고, 제가 전선 쓰는 거는 일반 전선은 다 실리콘 전선 14게이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14게이지를 좀 많이 사놔 가지고 이걸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선을 취급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인터넷으로 이걸 사면서 차량 쪽에서는 다 실리콘 전선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샀는데 전선이 진짜 비싼가는 모르지만은, 야, 전선을 사면서 야,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고정해 가지고 끝에도 한번 고정할게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실 몇몇 업체 보면은 VCTF라는 전선을 VCTF나 KIV라는 전선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차피 뭐 이게 좋다고 하니까, 허용 전류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도 허용 전류가 마냥 큰 건 아니에요. 최대치를 보면은 국내 전선도 이만큼 엇비슷하게는 나옵니다. 그런데 장점이, 얘가 실리콘 전선이 온도에 더 높은 온도에 버틸 수 있고, 일반 최대 허용 전류 말고 일반 전류를 생각하셔야 돼요. 최대 허용 전류 한 80%, 70% 요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량을.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서 잡아당기면은 이게 쑥 딸려 나오겠죠. 저는 하루에 한 가지씩 꼭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잭으로 여기를 다시 연결해야 되는데 배선을 너무 짧게 잘랐어요. 여기도 조심해서 좀 여유 있게 자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좋겠죠. 이건 좀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단자를 너무 짧게 잘라 가지고요, 이 단자를 너무 짧게 잘라서 이용을 못할 것 같고 해서 제가 이런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이런 터미널 끼우고 이렇게 수축 튜브 꽂아가지고 아까 시가잭 있는 데다가 꽂으면 맞을 것 같아요. 터미널 미리 껴보니까 딱 맞아가지고 이거 억지로 이렇게 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선은 다 빼놓은 상태고요. 테스트하기로 찍어보니까 반대쪽으로 나오는 거 묶어놨고요. 다시 이제 집어넣고 이거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식으로 생겨가지고 그냥 콕 꽂아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쪽에서 인산철 배터리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짜로 하나 생긴 거죠. 그럼 전기장판이라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반대쪽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배관은 그냥 이 밑으로 이렇게 숨겨 놓을 거고요. 반대쪽 배선은 다음에 테스트하기로 다시 한번 찍을 건데 이렇게 두 개씩 묶어 놨어요. 라벨기를 안 가져와 가지고 표시는 따로 못 해놓고 이쪽에서 전기를 연결할 겁니다. 끝에 그러면 나중에 시동 걸 때 이쪽에서 전기가 오겠죠. 시동 걸어 놓으면은 시가 쪽에서 온 게 이제 ACC 전원이 이쪽에서 나오니까 꼭 여기 테이핑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쇼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까가지고 절연이 되도록 테이프를 감던 저처럼 마구 커넥터를 쓰던 마구만 놓으면 되겠죠. 딴 거랑 닿지 않게. 제가 국내에서 쓰는 전선보다 피복이 잘 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딴 데랑 닿지 않게 임시적으로 붙여놨습니다. 이번에는 변기 위치를, 그러니까 욕실 위치죠. 욕실 위치를 어떻게 놔야지 좋을까 하고서 지금 변기 바닥을 먼저 놔봤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갖다 놨고요. 변기랑 같이 딸려오는 서비스 도어, 그러니까 블랙탱크라고 하죠. 똥통 말하면 그 서비스 도어가 변기하고 같이 딸려옵니다. 제가 구입한 거는 데포드사의 23CS라는 모델입니다. 뭐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이걸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 샤워 부스, 그러니까 욕실 바닥이죠. 욕실 바닥이 전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더 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욕실 공간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좀 작은 걸 선택했습니다. 물론 더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900에 700짜리예요. 이쪽으로가 900이고 이쪽으로가 700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변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놔본 이유가, 그래 저걸 놔봐야지만이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에 따라서 이쪽에 물 청수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청수통을 아직 구입을 못 해가지고 사이즈도 측정을 해볼 겸 이렇게 먼저 놔봤고요. 그리고 너무 딱 붙을 것 같아서 강목을 저렇게 2개 정도 대가지고 나중에 끝에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2개 대보고 요 세로로 있는 라인 딱 붙이면은 시트가 약간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목을 대서 약간 띄워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벽 프레임보다 약간 공간이 있죠. 이렇게 하면 저만큼 뜰 수 있게끔 이렇게 강목을 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 라인보다 약간 요 정도 여기 딱 붙지 않고 조금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또 나무를 한번 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시트 요 라인 반듯하게 올라가도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키가 크신 분들은 당연히 시트가 더 뒤로 오겠죠. 그러면은 요 공간도, 벌려놓은 공간도 더 띄워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수통 사이즈는 욕실 바닥을 갖다 놓고 나머지 측정을 한 다음에 요 길이를 여기다 놓을 거면은 저처럼, 그러면 이걸 놓은 상태에서 이쪽도 벽이 하나 생기겠죠. 저는 15T짜리로 할 건데 자작나무 15T짜리로 세울 거기 때문에 그 치수 제외하고 사이즈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고정식 변기를 설치하실 분들은 요 블랙 탱크라고 하는 탱크가 나중에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구멍을 뚫어서 서비스 도어를 설치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갖다 놓고 여기다 끼워 보겠습니다. 이게 딱 맞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해놓고 이 상태로 설치가 될 건데, 이제 물론 벽도 하나 생기겠죠. 여기도 막히겠지만은 이걸 빼보면은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가정하면은 브레이크탱크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는 만큼 이걸 올려줘야 돼요. 이 안에 보면은 기둥이 있고 요거 날개 부분만 있습니다. 날개 이렇게 솟은 부분만, 여기를 우선 제거를 해보고 다시 치수를 재보고 변기를 얼마나 위로 올릴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변기 치우고, 어차피 이게 바닥에 닿거든요. 자, 요만큼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 날개를 어느 정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기를 빼놓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쪽은 단열을 안 했어요. 딴 데는 이렇게 단열이 되어 있는데, 안쪽이 여기가 기둥이죠. 여기는 힘 받는 곳은 아닙니다. 요만큼이 날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날개 높이가 50.84,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50.97, 51mm 정도, 그러니까 50mm 정도는 위에서부터 쳐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치수를 재가지고 금 그어놓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50mm 정도 고정해 놓고요. 위에서부터 50mm 체크만 해놓으면 되겠죠. 살짝이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우선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둥을 잘라 버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약간 위쪽을 자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인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예, 어찌됐건 체크했습니다. 그라인더로 자르는 게 좋을지 직서기로 자르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되는 대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사실 다 자를 필요는 없죠. 변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 들어갈 건데, 변기가 이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띄울지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차피 따는 길에 요만큼 다 잘라 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아, 이러다가 누우니까 좋네요. 구멍 2개 뚫었다고 쇳가루가 이만큼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거죠. 끝선에 닿을 때까지 스택 길이로 구멍 조금만 넓혀 줄게요. 딱 라인에 닿습니다. 이번에는 뒤에다 아예 자석을 대놓고 시작했어요.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여기도 자석을 옆에다 갖다 놓을게요. 거의 닿았습니다. 저는 보통 입구 길, 사람이 다니는 곳이나 이렇게 마루 바닥 마감 작업을 하잖아요. 저는 장판으로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게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물을 쓰다가 어디가 터지거나 변기도 놓고 샤워를 하다 보면 물이 전혀 안 흐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물에 어떤 게 제일 괜찮을까 생각하니까 마루보다는 장판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잠? 그게 아는 동생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은 4.5mm가 또 높아져요. 그래서 치수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5mm는 적은 치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체에다가 다 장판을 깔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직소로 잘라 볼게요. 안 되면 왠지 그라인더는 겁이 나가지고
작업할 때 보안경 꼭 끼세요. 눈에 자꾸만 들어가네요. 기둥이 안쪽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 그냥 철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줄로 어느 정도? 이 힘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깥쪽만 힘 받는 거지 힘 받는 데가 아니네요. 사실 맘먹으면 이것도 잘라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도 움직여요. 이렇게 지금 잘라낸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변기를 빼봐도 빠지질 못합니다. 결국은 욕실 전체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 7cm, 여기부터 7cm입니다. 근데 욕실 바닥이 42mm, 지금 벽 두께가 70mm 빼기 42mm 빼기 4.5mm는 2.3cm, 23mm, 25mm는 올려야 되겠네요. 절단한 곳은 어김없이 사비라카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선 들어간 곳 뚫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건 예쁘게 칠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2회는 무조건 칠하겠습니다. 저 욕실 바닥은 아예 여유있게 합판 15T 짜리가 있거든요, 저한테. 어차피 자작나무 합판 15T 짜리를 구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2장 깔아서 여유있게 3cm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욕실 만들 때 3cm로 올릴 거고요. 우선 중간중간에다 폼을 쓸 건데, 저도 폼 작업은 거의 안 해봤습니다. 이런 폼을 샀는데요, 이게 난연 등급이 있더라고요. 폼도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B3고, 그 다음에 난연 제젤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B2. 근데 얘는 B1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난연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많이 쓸 거는 아니지만은 그나마 난연 재질이라고 하니까 이걸 선택했습니다. 지금 폼 작업을 하고 계속 부풀어 나는 것들,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잘라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에 걸쳐서 자질구레한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창문도 마무리 짓고, 폼도 쏘고, 단열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욕실 구상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중간중간 이렇게 구상할 시간이 한 번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틀이나 걸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만큼 못했습니다. 더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뭐 밑에 들어가 가지고 차 밑에 들어가서 오스통은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 하고 쳐다도 보고, 이걸 맞춰야 되나 아니면은 스페어 타이어 있는 자리에다가 넣어야 되나. 근데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다가 넣으려면은 이 굴곡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생각 중이고, 아까 욕실 같은 경우도 바닥 갖다 놓고 하수구 구멍 밑에 이게 철 구조물이 있어요. 그걸 피해서 잘 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 마음 같아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시간을 갖고 쳐다보고 싶은데, 워낙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잡일하는 것들 몇 가지만 우선은 하고 다음에는 욕실이나 한번 어느 정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보람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장 마감재 할 거 이렇게 스테인 2회 도포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랑 저쪽에도 더 있죠. 그래서 지금 건조 중인 겁니다. 창문도 이번에 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변화되는 모습이 별로 없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폼 일어나는 거 응고하고 잘라내는 것까지 하고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먼저 시행착오 겪는다고 생각하고 잘 봐주시고요. 제가 실수하는 거 있으면 그대로 담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아마추어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